제가 사실 공모를 하는 게 맞나 여기 신청하는 게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해서 했는데 만 45세 살짝 미만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최우수상 마지막으로 휘날리를 아주 장식했습니다. 상을 줘야 할 사람이 뭐. 그래서 사실은 저희 후배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써야 할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좌승희 원장님께서 사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이렇게 소위 보수우파 진영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들 하는데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한 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사회주의자다. 국가사회주의자다.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그런 글이 논술 공모전에 나오면 좋겠다. 제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트루스포럼의 몇몇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써봐라라고 코치를 해줬는데요. 애들이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써야 할 제가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글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트루스포럼은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혁명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보수주의를 얘기하시면서도 이 혁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를 연구하신 분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좌파에서 연구를 하십니다. 보수주의의 경전이라고 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이태숙 교수님, 경희대의 이태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사실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성경책을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글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평소에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님과 이서구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사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콕 집어서 김박 회장님 잠깐만요. 아직 김박 회장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부자는 아니십니다. 김박 회장님보다 훨씬 더 재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6년 동안, 7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김박 회장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시는 분을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김박 회장님 큰 박수! 보수주의를 수구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또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이 가치가 무너진다고 판단이 될 때 이 무너짐을 직시할 때 누구보다도 혁명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수주의 혁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문화대혁명과 대기근으로 중국에서 몇 명이 죽었죠? 4,300만 명.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8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로 몇 명이나 죽었죠? 300만? 예, 300명
정도 이렇게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유신 때였습니다. 이걸 놓치고 계세요.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발호하던 그때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위기 상황을 직시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이라는 결단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요, 유신 이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공을 맞습니다. 중화공업은 그렇기 때문에 유신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자의 해설을 직접 듣고 계십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이 보수주의 혁명이 저는 3.1 혁명에서 3.1운동 혁명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3.1 운동은 일본의 압제와 포갑 또 거짓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혁명으로 첫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혁명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국혁명은 원래 기대하던 바는 3.1운동이 기대하던 바는 대한민국 전체에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주의 건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보수주의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산업혁명으로 또 다른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성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도 그렇고 유신도 그렇고 결국에 궁극적인 지향은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안해 아직 안 했어.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혁명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아직 미완의 혁명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함께 이 혁명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